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그래도 오늘은 코스닥이 코스피 대비해서 상당히 선전을 하고 있죠. 코스피는 여전히 하락권에 머무르고 있는 반면에 이 시각 현재 코스닥 시장은 상승권으로 다시금 돌아온 상황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시장이 4년 내에 있었던 박스권 상단을 약간 돌파하는 양상이 나타나는데 오늘 스몰캡을 중심으로 한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의 허준서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코스닥 활성화 대책이라든지 정부 대책에 대한 지금 기대감이 큰 상황인데요. 지금 정부에서도 금융당국이 최근 증권사의 코스닥 시장, 특히나 스몰캡에 대한 커버리지를 좀 늘려달라 이렇게 또 당부하는 메시지를 전달을 했다고 들었거든요. 네. 실제로 어떻습니까? 뭐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회사에서 얘기를 하는 건 없는 것 같긴 네. 한데 아무래도 그런 요구들 때문에 코스닥이나 중소형주의 커버리지가 늘어나게 된다면은 투자하실 때 바텀으로 잡기 좋은 펀더멘탈 요인들이 좀 시장에 많이 좀 변수들이 공급될 수 있다 보니까 변동성이 좀 심한 중소형주 중심의 투자 전략에 있어서 기준점 잡기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코스닥 시장 전반에 대해서도 기대감을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신지 회사의 입장은 어떤지 궁금한데요. 제가 아직 회사 입장까지 말씀드릴 정도는 아닌 것 같아가지고 네. 그냥 뭐 평소 하는 것처럼 좀 펀더멘탈적으로 볼만한 요소 있거나 아니면은 실적 이벤트나 뭐 모멘텀 요소 같은 거 좀 파악하고 좋은 종목들 찾는 거 위주로 좀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좋은 종목을 많이 찾으셨더라고요. 지금 네. 보니까 실적 흐름상 주목할 만한 종목으로 서진 네. 시스템 그리고 삼영, 비추로셀을 꼽아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이들 종목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간단하게 이제 뭐 하는 회사인지부터 좀 설명을 드리자면 네.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EMS 업체입니다. 뭐 퍽스콘이나 자빌이나 산미나처럼 부품이나 계열화시켜서 조립하는 그 인클로저 외암을 제조하는 업체고요. 수직 계열화가 장점입니다. 알루미늄 인곳 제조부터 해가지고 완제품에 들어가는 부품까지 계열화를 시켜놓은 것이 이 회사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비츠로셀은 1차 전지를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내구성과 신뢰성이 2차 전지 대비 훨씬 더 높은 1차 전지의 특성이 다양한 전방 시장을 개척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스마트 그리드나 그리고 유틸리티, 방산 등 지정학 이슈가 반복되고 있는 최근 강력한 포트폴리오 믹스가 장점이라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영 같은 경우에는 커패시터 필름을 제조하는 업체인데요. 글로벌 1티어 업체인 도레이의 전라인 전기차용 가동 전환에 따른 쇼티지 수혜를 보고 있는 업체입니다. 전기차나 ESS 변압기 등 전동화가 진행됨에 따라 가지고 범용 커패시터 필름의 수혜가 가능합니다. 네, 각각의 종목들 보다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진 시스템, 최근에 뭐 ESS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서진 시스템 역시 우리가 예전부터 주식시장에 참여를 하셨던 분들은 뭐 5G와 관련된 맞습니다. 통신주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ESS 비중이 상당히 높다고 들었거든요. 네. 실제로 성과는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현재 2025년 실적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ESS 비중이 전사 매출액의 절반 정도를 차지한다고 상당하네요.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해 2, 3분기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좀 부진했습니다.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ESS 부문이 외형이 좀 축소됐었고, 그에 따른 이제 전사의 마진 구조가 둔화됐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원인은 아무래도 역시 관세입니다. 지난 EQ에 일어났던 트럼프발 관세가 영향을 미쳤고, 이에 때문에 배터리 셀의 가격이 좀 급증을 하면서 주요 고객사인 플런스 에너지의 주요 프로젝트들이 좀 이연된 것에 따라 가지고 발주도 좀 늦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ESS 외형이 축소된 것이 전사 마진을 좀 둔화시키는 데 원인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올해는 ESS 시장 성장과 함께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신 거죠?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 4분기, 그러니까 2월 중순에 이제 발표를 앞두고 있는 작년 4분기 실적부터 해가지고 흑자 전환을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3분기부터 8월부터 시작된 플런스 에너지 향 수주가 재개되고 있고, 빠른 납기를 강점으로 해서 해당 물량들이 3분기부터 시작해서 인식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4분기부터는 온기로 해당 물량을 인식하기 시작을 하고요. 올해 연간으로도 좀 긍정적인 흐름을 전망을 합니다. 재개된 플런스 수주 물량들이 2분기까지 모두 인식될 예정이고, 데이터 센터 내 ESS 중요성이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고, 플런스의 공격적인 영업 전략에 따라서 연내 추가 수주도 전망을 합니다. 국내 배터리 3사의 북미 ESS 진출 타임라인도 올해 하반기부터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ESS 부문이 상저하고 흐름을 보이면서 연내 꾸준하게 성장할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최근 TSMC 컨콜에서 캐펙스 2배 확대가 발표가 됐습니다. 파운드리 라인 캐펙스 증가로 장비사 매출 호조도 기대를 할 수 있는데, 서진 시스템의 두 번째 매출 믹스가 높은
부문이 반도체 부문이기 때문에 고객사인 램리서치 등 물량 확대 수혜도 기대가 가능합니다. 작년 4분기부터 가동 중인 베트남 공장 같은 경우에는 국내의 구미 공장 대비해가지고 GP 마진이 20% 정도 우위에 있는 네. 점도 좀 주목할 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말을 천천히 해주셔도 네, 알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이 서진 시스템의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AI 쪽의 반도체가 쇼티지가 남에 따라서 상당히 긍정적인 업황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다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요.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이제 AI 수요로 인해 가지고 메모리 파운드리 업황이 전부 호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파운드리 업체들의 캐펙스가 확대되는 사이클에서 장비 업체들의 실적이 성장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서진 시스템은 자회사인 텍슨을 통해서 웨이퍼 운송 장비인 EFEM 장비와 그리고 파워박스 등 저부가 가치 제품을 기존에는 생산을 했으나 최근에는 이제 프로세스 모듈 등 고부가 가치 제품군으로 포트폴리오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더 많은 물량과 수익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업 전략이고 ESS에 이어서 반도체 부문도 전사 마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ESS 그리고 반도체가 이끌면서 서진 시스템 실적도 좋아지고 이에 따라서 주가도 더욱더 긍정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기를 기대를 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가 앞서서 비추로셀 말씀해 주셨는데 트럼프 2.0 국면에서 자주국방 또 에너지 지배력 강화 기조가 부각이 되면서 수혜주로 또 부각이 되고 있다고요. 네, 아무래도 지정학적인 부분에서 좀 전방 시장 수혜를 많이 볼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비추로셀의 방산 부분부터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비추로셀의 방산 부문 제품군은 열전지와 앰플 전지를 제조를 합니다. 열전지는 추진체 연로 전해액이 녹으면서 전지가 활성화가 되는 제품이고 유도무기 체계 등에 탑재가 돼서 타격 지점까지 통신 모듈을 가동시키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앰플 전지 같은 경우에는 타격 시점에 충격으로 앰플, 그러니까 유리관이 깨지면서 안에 있는 전해액이 활성화되는 제품이고요. 신관에 탑재되어서 포탄의 불발률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유도무기 체계와 전자신관은 보통 비축 자산입니다.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대두될 때마다 직접적인 충돌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각국의 관련 제품 비축 수요가 확대되는 흐름을 보일 수 있습니다. BEL 같은 경우가 이제 인도의 국영 업체인데 전자신관 제조 업체입니다. 이 업체 같은 경우에도 인도 국방부와 10년간의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캐파 증설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비추로셀 같은 경우는 해당 업체 향으로 꾸준하게 납품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전방 시장 호조 따른 꾸준한 매출 상승을 좀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내신 리포트를 보니까 최근에 신규 인수한 고온 전지 팩업체 이노바가 온기로 반영될 것이다 라고 또 써 있더라고요. 이노바가 구체적으로 어떤 회사고 고온 전지가 어떤 건가요? 고온 전지 먼저 설명을 좀 네. 드리자면요. 고온 전지는 이제 원유나 가스 같은 그 시추 시설에 사용되는 채굴기에 탑재되는 제품입니다. 그 시추 작업관에 지면에 실제로 시추가 벌어지고 있는 지면의 상황을 이제 지상과 통신하는 통신 모듈에 부착이 되는데요. 이제 시추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진동도 굉장히 강하고 열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스트레스가 높은 상황에서 좀 높은 신뢰성과 내구성을 담보를 하는 전지 제품이 필요합니다. 해당 제품을 이제 고온 전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가스 가격이 최근에 미국에서 5불 이상으로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베이커유즈나 할리버튼 같은 북미의 주요 채굴 시추 업체들 같은 경우에 리그 수를 그렇게 늘리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가격이 좀 상승하고 있는 구간에도 업체들이 보수적인 경영을 하고 있는 흐름 같은 경우에는 가격의 하방을 좀 지지해준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노바는 비추로셀이 만들고 있는 고온 전지가 셀을 중심으로 한다면 이노바는 그 셀을 팩하는 팩 솔루션을 하는 업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제조 공정상의 수직 계열화 측면에서도 좀 이득을 볼 수가 있고요. 또 비추로셀의 셀 제품 같은 경우에는 주로 베이커유즈나 할리버튼 같은 대형 고객사를 중심으로 판매를 진행하고 있었던 거에 비해 가지고 이노바 같은 경우는 중소형 업체들을 중심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제조 공정상의 수직 계열화와 그리고 영업망 확대 전략 이 두 가지가 좀 가능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재가가 22,000원인데 비추로셀 독보적 성장의 전방 시장 포트폴리오는 올해도 계속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최근에 목표 주가를 26,000원까지 내고 있다라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명을 꼽아주셨어요. 전기차용 필름. 네. 그런데 최근에 2차 전지와 셀 업체들 특히나 계약 취소 소식들 나오고 있는 거 보면은 전방이 그러니까 전기차 캐즘이 좀 극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엄밀히 따지면 현재 사명의 매출 믹스에서 전기차용 커패시터 필름은 납품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련주로 묶어 있긴 한데요. 업사이드를 그쪽에서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명의 핵심 업사이드는 지난 3분기부터 가동되기 시작했던 신라인의 가동률 100% 달성이 목표입니다. 커패시터 필름 제조 라인의 특성상 가동 시간 기준으로 100% 가동률을 달성하는 것이 마진 개선이나 제품
퀄리티를 담보하는 데 좀 핵심 요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는 한 70% 수준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까지 이제 100% 가동률로 올리는 것이 회사의 내부적인 목표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거를 달성하게 됐을 경우에는 국내 OEM 자동차 중 1위인 이제 H사 향으로 전기차용 커피시터 필름 네. 납품이 가능해지는 스토리입니다. 뭐 이게 이제 달성이 되게 된다면은 뭐 이제 ESS나 뭐 전기차 등 다양한 이 커피시터 필름 수요를 좀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으면서 회사의 실적이 올라갈 수 있는 이벤트를 앞두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뭐 데이터 센터와 관련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쪽으로 ESS 쪽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네, 해당 부분이 범용 커피시터 필름이라는 사명이 현재 제조하고 있는 영역인데요. 엄밀히 따지면 사명은 퍼스트 벤더가 아니라 이제 세컨 티어 넘어서 네 번째까지 넘어가기 때문에 네. 수주를 받아서 아. 매출이 나오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회사가 본인들의 제품이 데이터 센터향으로 들어간다를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이제 그런 전방 시장이 확대가 될 때에 수혜를 볼 수 있는 제품군을 제조하고 있다. 이렇게 정도만 파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실적 측면에서도 업사이드를 당연히 보시니까 또 네, 맞습니다. 종목으로 가지고 오신 걸 텐데 어느 정도나 보고 계세요? 올해 하반기에 만약에 커피시터 필름과 관련해서 실라인 가동률이 100%까지 상승을 하게 된다면은 아마 전기차량 납품이 일어나게 되면서 전기차용 커피시터 필름 같은 경우에는 기존 범용 커피시터 필름 대비해서 ASP가 한 2배 정도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매출 믹스와 뭐 포트폴리오가 개선이 되기 시작하면서 하반기도 좀 상당히 좋게 파악하고 있다 정도로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중소형주 전반에 대해서 지금 투자 전략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그리고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특히나 중소형주에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하는지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네. 중소형주를 담당하고 있지만 최근 장세 자체가 이제 대형주의 변동성이 좀 확대가 되면서 중소형주의 투자 메리트가 좀 사라지고 있는 것이 팩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반도체랑 로봇 같은 그게 이제 이유를 따져 보면은 반도체나 로봇 같은 굵직굵직한 산업군에서 대기업들이 펀더멘탈과 내러티브 모두를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정성과 수익성 두 측면에서 중소형주의 안전망이 좀 줄어들고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중소형주 투자하실 때는 이제 실제 사업의 영위 여부와 그리고 참여하고 있는 전방 시장 그리고 구축한 캐파 내지는 고객사 등 밸류체인 전반에 대한 꼼꼼한 점검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중소형주 투자의 아이디어까지 확인을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스몰캡을 중심으로 한 투자 전략 세워봤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의 허준서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